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의 훈요 10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건은 918년에 궁예를 이어서 고려를 건국했었죠. 이렇게 이제 고려를 건국해 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지기도 하죠. 그러나 고창, 즉 오늘날의 이제 안동 전투를 통해서요, 다시 그걸 극복을 하고 나중에 1, 2천 전투를 통해서 후백제까지 평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 2천 전투, 1년 전에 있었던 신라의 항복, 그리고 1, 2천 전투, 이걸 통해서 결국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왕건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훈요 10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왕건이 만든 것이다 아니다 라는 약간의 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는 왕건이 제시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첫째 왈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현대식으로 바꾸면 첫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국 우리나라는 가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대업,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업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자가 있고요. 반드시가 있는 그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뒤에 한자들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 자료 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요. 뭐 그렇게 쓴다면은 보통 이제 재물을 뜻하는 건데요. 자, 뒤에 걸 제가 보고 나서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제자에 불 붙여입니다. 그리고 호위. 자, 이 호위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이니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부처의 호위의 힘.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자, 문장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의 힘. 그 다음에 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가 재물을 뜻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바탕, 자, 이런 뜻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움이나 바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자자를 해석을 하면 전체 문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대업은 부처의 힘에 바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문맥을 좀 매끄럽게 한 다음에 여러 부처의 호위의 도움의 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장 속에서 이건 핵심이요. 현재 고려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의 호위에 의한 것이다. 자, 이렇게만 해석을 해줘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자자는요, 도움이나 바탕, 자, 그런 한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봐두시고 다음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가 뭐가 나왔냐면 고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창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선, 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참선할 선자와 가르칠 교자도요.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는 해석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불교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이 당시의 큰 흐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선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종과 교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들었다. 선종과 교종의 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매끄럽겠죠. 그래서 선종과 교종의 절을 창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갑니다. 이 차자가 이제 차이 나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차견 자체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자가 불필요할 수도 있죠. 한자에서는.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내다는 의미가 있어서 차견하면 보내다, 보내다. 그래서 중복으로 되는 거라서요. 그냥 이거는 보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역시 주지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절의 뭐라고 할까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자는 불지를 분자인데, 그죠? 그리고 닦을 숫자입니다. 만약 이걸 이제 주지를 보내어서 불지르게 해서 닦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야, 이거 스님들 분신하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자는 우리가 절에서는 분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한자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저도 한 번 정도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에게 영어가 어려운 것은 단순하게 이제 영어 단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사료는 지식, 그래서 배경 지식들이 조금씩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문장을 해석을 한다면 선종과 교종의 절을 만들어서요. 주지를 파견해서 동냥하게 한다. 이 정도로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양을 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동냥하게 한다. 아니면 돌을 닦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끝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다스리다. 그 업을 이렇게 되는데 역시 종교 쪽이라서 그런지 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국가의 대업도 있겠지만 역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분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전체 문장을 한번 매끄럽게 또 형광색을 지워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요 10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의 호위에 의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부처의 호위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의 절을 세우게 했고요. 고로 세우게 했고, 그 다음에 주지를 파견해서 돌을 닦게 했다. 분양하고 돌을 닦게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업을 다스리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한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한번 봤었죠. 그래서 기1에 대해서 이제 절을 세워서 그 업을 다스리게 하는 것까지를 한번 봤는데요. 다음 한자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세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사할 간자, 역시 한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간신이니까 역시 더 뭐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잡을 집자인데요. 집정이라고 해서 정치를 잡은 거니까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간신이 권력을 장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좀 더 뒤에 문장을 보면서 문장은 매끄럽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순입니다. 앞에 이제 말씀원자가 붙어 있고 두인변이 빠지고 말씀원자가 붙어 있으면 물을 순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인변이 붙어 있으면서 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다, 쫓아가다, 뭐 거느리다, 돌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한자를 보시면 승려할 때 승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청할 청자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임금을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만나 뵐 알, 자 그게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이라는 글자입니다. 알. 잘 쓰지는 않는데요. 옛날에 좀 쓰는 용어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간신히 뭔가 권력을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승려가 만나 뵙기를 청한다. 승려가 만나 뵙기를 청하는 것을 쫓아간다. 자, 이렇게 되겠죠. 쫓을 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승려가 만나 뵙기를 청탁한다. 자, 여기에서
문장을 조금 매끄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이 청알을 현대식 용어로 바꾸면 뭔가 뇌물을 주고서요, 청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요. 그 다음에 승려가 어떻게 하는 거? 청탁하는 것을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안 좋게 일어나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업, 사사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여기서는 사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사사라고 나왔죠. 아마 똑같은 단어를 쓰기 싫어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자가 절을,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각각 절을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상, 그럼 서로 싸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꿀 환자에 뺏을 탈자인데요. 이것도 역시 환탈이라고 해서 서로 빼앗아서 싸우는 형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로 환탈하면서 싸우는 것.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문장을 봐두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끊을 절, 그 다음에 일체체, 그래서 원효에 일체 유심조 할 때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체라고 해서 쓰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문장을 보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땅할 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땅히 금지시켜야 한다. 그럼 금지하지 말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자로 일대 절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아주 마땅히 금지시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네 글자마다 제가 한번 의미 부여는 해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는지 한번 지워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후세에 간신히 권력을 잡고 그리고 승려의 어떤 부탁이나 청탁을 따라간다. 쫓아가면 각자 절을, 사원을 어떻게 한다? 경영하고 따라가면서 각각 절을 경영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요? 이익을 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서로 싸우게 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라? 그것을 금지하라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뭔가 부드럽게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외국어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승려들의 어떤 뇌물이나 청탁들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각자가 각각 절을 경영하면서 서로 싸우고 바꾸고 침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 좋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금지시켜라. 자,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부처의 힘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부처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도요, 뭔가 후세에 간신히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절에 의해서 뭔가가 이끌려 가게 되거나 청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신의 출현을 절대로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 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이왈 그냥 2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모두 제자의 사원이죠. 그래서 모든 사원은 여러 사원은
이게 좋겠네요. 그죠? 여러 제자, 여러 사원은 이렇게 끊어버리고, 자, 이 글자는 참 많이 보죠. 모두 개자.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도선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상 일반적으로 풍수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나 풍수설을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인물로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용했다.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선 자체는 풍수설을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에서 퍼뜨린 인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도선이 풍수설에 의해서 뭔가 나라를 잡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추자가 이제 뽑을 추자죠. 어떻게 보면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풍수가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뭔가 점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산수의 순할 순자와 반대 역자죠. 그래서 산수가 아주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지 아니면 산수가 풍수상으로 볼 때 역행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도선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선이 산수의 순행과 역행을 점쳐서 뽑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라를 개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자, 다시 한번 더. 여러 사원은요, 이미 모두 도선이 다 풍수에 입각해서 점을 쳐서 다 뽑았다. 그래서 개창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수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도선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 자체가요, 이런 형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동고서저형이라고 우리는 이제 오늘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도선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백산맥이 쭉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태백산맥이 있는 선상에서 자, 도선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의 모양과 같은 풍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쪽은 무겁고 이렇게 뭔가 산맥이 많으니까요. 서쪽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똑바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게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위에 이 논조에 의해서요. 절들이 이쪽에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게를 맞추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식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절이 전남에 있는 운주사라는 절입니다. 이 운주사에 가보면 이제 천불, 천탑이라고 해서 천개의 불상과 천개의 탑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도선에 의해서, 도선의 풍수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이미 절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절이 이 도선에 의한, 즉 도선의 풍수설에 입각해서 절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만약에 뭔 모르고요. 이쪽에다 절을 막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무게 중심이 틀어져서 우리나라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도선의 얘기들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한 점 보실까요? 자, 그래서 도선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도선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그 다음 바소자, 그 다음에 점점자, 정할정자, 외. 그러면 요거는 5글자가 좀 편하게 해석이 되죠. 내가 점을 쳐서 정한 것 외에는 뭐 이 소자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은 뭐 정한 바 외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고 가. 자, 망은 우리가 이제 망령될 망이라고 한자는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함부로 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창조, 함부로 더 짓지 마라. 무엇을요? 절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손. 이거는 이제 손에 할 때 손자가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빼다,
드러내다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얇을 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 박, 그 다음에 지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도선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자, 다시 이 한 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선이 말하기를 자, 내가 점을 쳐서 정한 바 외에 망령되이 절을 더 창조, 더 지으면 어떻게 된다니까? 즉, 그것은 지덕을, 자, 지덕을 풍수설에 입각하면 땅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기가 있다는 거죠. 지덕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덕이 어떻게 된다? 네. 빠져나가서 손박 얇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절을 짓지 마라.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도선의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비기도참설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끝에 이 조업은 우리가 이제 한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제 조자가 복조자이고 그 다음에 업자가 나와 있는데 이 조업은 그래서 복업 뭐 이렇게 해석은 하진 않고요. 보통은 어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래서 이제 요것을 보통 해석본을 보면 왕업이라고 이제 해석을 그냥 해버리죠. 그래서 왕업이 그러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형광색은 한번 날리면서 다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이 점을 쳐서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뒤에 개창까지, 제가 이 개창까지 발음하려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늘어졌는데요. 결국은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여튼 간에 도선이 점을 쳐서 절 자리를 잡고 절을 개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도선이 말하기를 자, 내가 정한 것, 점을 쳐서 정한 바 외에 이렇게 되죠. 정한 바 외에 더 절을 짓게 되면 창조하게 되는 것. 자, 더 절을 망령되이 짓는 것은 곧 지덕을 손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한번 매끄럽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손박을요. 그리고 왕업을 영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 함부로 절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건의 훈요 10조 중에서 두 개를 보았는데요. 아마 제가 좀 전에 이 왕건의 풍수설과 관련해서요. 제가 비기도참설을 얘기를 했을 건데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비기도참설, 사실은 제가 이제 비기도참설을 얘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자, 비보, 사찰. 그래서 이제 비보 사찰설을 얘기를 한다는 게 비기도참설이 먼저 나와서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문제에서는 이 비보 사찰설이 문제에 나왔다는 것도 한번 교훈임용 시험에서는 나왔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건의 훈요 10조와 그 다음에 도선의 비보 사찰설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설에는 이런 게 있죠. 왕건이 어릴 때 도선이 지나가다가 왕건의 집을 보고 왕이 될 자가 여기서 나오겠다는 얘기를 왕건의 아버지한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료에서 봤던 것처럼 왕건은 우리나라를 풍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곳곳에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절을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풍수설이고, 그런 풍수설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은 사람 몸이 안 좋은 것을 고쳐주는 것처럼 어떤 절이나 탑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것은 더 건강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꼬집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비보 사찰설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훈요 10조 1, 2조를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훈요 10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정문이었습니다.